예를 들어 지금 직장이지만 오늘이나 책을 내는 게 목표라면 직장 외에 시간을 쓰고 글을 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허접한 시간이 필요한데 저녁에 야간 먹고 아이들과 놀아줘야 하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글을 쓰기도 합니다. 이 목표는 7간 더하기 해야 할 이런 글쓰기 연습은 새벽 기상의 도전입니다. 이렇게 하면 새벽 기상은 습관이 됩니다. 따라서 체크해야 할 것은 새벽에 일어나느냐가 아니라 목표 3출물인 글쓰기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왜 책을 출간하고 싶은지부터 고민하고 이유를 정립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한글로 그 꿈을 다가가는 느낌이 있다면 하루 못 일어났다고 자책을 에라 모르겠다 하면 무너지는 일은 없습니다. 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50권, 100권을 목표로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만약 올해 목표가 월세 수입 20만원 만들기라면 자연히 부동산, 경매 등의 책을 읽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목표가 책 쓰기라면 문장력과 콘텐츠 구성에 대한 책을 읽게 되어 있습니다. 여건을 읽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갖고 무엇이 생성되었느냐를 체크해야 합니다. 천권 독서, 수법 등의 방법으로 전 권수를 채우는데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읽다 보면 실력이 창출되는 것이 느껴져 더 읽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저절로 읽는 속도도 빨라져서 하루에 한 권 정도는 무난히 읽게 됩니다. 이 학창시절을 돌이켜보면 공부할 때 하루 8시간 앉아있기 이렇게 목표를 세우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목표는 XX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정하고 그걸 이해할 때까지 해야 실력이 늘었습니다. 1시간 만에 목표한 바를 이해했다면 그날 조금 쉬는 것이고 10시간이 되도록 이해를 못했다면 더 공부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목표를 세우는 대부분은 살다 꿈을 위한 수단입니다. 월세 수입 20만원도 가족의 안정적인 미래라는 그 상위 꿈을 위한 수단입니다. 무슨 일은 이걸 왜 해야 하는지 이 습관을 왜 들으려고 하는지를 끊임없이 되새기는 게 중요합니다. 인생의 목표가 먼저 서 있다면 그걸 이루기 위해 어떤 습관을 써야 할지 스스로 고를 수 있게 되고 시중에 나와 있는 자기개발 책이나 강의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자기개발과 취미를 헷갈리지 맙시다. 이 목표를 세울 때 자자는 책과 두 번째로 자기 취미를 헷갈리는 것입니다. 회사 동료 중에 매년 해외로 가서 치는 자격증 소비를 해야 돼. 공개장 창조해서 사용을 합니다. 마음이 그냥 다니는 학원을 다니면서 차고되고 했습니다. 조주빈이 되든 말든 나도 그 만족 자료를 더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교가 좋아지는 치매 볼수 있습니다. 치매 좋은 것을 조용히 대해서까지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면 소비자가 자유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안 됩니다. 더 심하지. 앞서 검색한 종류 학원을 다님으로써 뭔가 하고 싶은 듯한 기분만 느끼게 되는 이건 취미인데 그런 끝고가는 일으키는 독서가 아니라 음악의 책을 읽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독서는 알찬 취미입니다. 새벽에 기상해서 딱히 무언가를 하진 않지 무지직 일하느니 왠지 여유가 생기고 기분이 좋다면 이것도 착각 취미입니다. 이 취미를 자기개발에 착각한다면 선택된 시간과 체력 때문에 정작 진짜로 개발이 필요한 부분에 노력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저것 뭔가 열심히 하긴 했는데 지나가 보니 커리어에도 별 도움이 안 되고 내 꿈을 이루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면 대부분 이런 경우입니다. 취미의 자기계발은 각각 별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기계발과 약간 다른 이야기이지만 육아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생 목표를 잘 키우는 것으로 이른다면 자기의 기술도 주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자기 기술을 저기서 사용하는 아이에서 어릴 때부터 주변의 인간 잘 되도록 연습시키게 전부입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하나만도 많습니다. 자는 전국에서 전국에서 달성 잠을 잔다는 것입니다. 그건 사실뿐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나는 아무것도 얻지 않아도 되니 기쁨을 한다면 그가 취미입니다. 그 취미는 그가 상관없는 시간에 전체를 합니다. 그게 어떤 저희 발전하는 기회다. 사회 기회를 내지 않아야 합니다. 아예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된 게 바로 그 계획을 있습니다. 어쩌면 이 경우에는 도움이 된 개발을 얻어야 합니다. 아마도 공부시키는 방법, 공부시키면 학습시켜서 조금 이시방을 찾거나 노하우 등을 넣고 그 전문적으로 바탕은 별도의 무언가를 이용할 수 있어야 자기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선정은 나의 계획에 결과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기만 해도 자녀를 작정하게 보내 자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잘 키워서 내가 잘 되는 것이라면 과도한 보상 심리를 갖지 않게 됩니다. 어떤 목표 위해서 움직이지 않건 몰라도 지금 노력해가는 것이 취미인지 자기매번인지 한 번쯤 고민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 경제적 목표 추가가 달성 그 이후입니다. 8억 원이라는 소박한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면서 재미있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간의 기록을 블로그에 꾸준히 남겼더니 이웃의 수가 조금씩 늘어났고 동갑내기 친구들과 각자 이야기를 모아낸 책을 낸 것입니다. 그 책이 기회가 되어서 텐이라는 부동산 카페에서 주최하는 강연에서 특강할 수 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정보를 얻는다고 매일 들여다보는 카페에서 내가 특강을 한다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특강을 앞두고 가벼운 박광훈 대표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잠시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그가 자족이라는 가치를 무척 중요시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재테크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에도 돈과 성공을 중요한 가치로 두고 있지 않을까 하는 나의 선입견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는 망보게를 좋아하면서 내 책을 청소든 나든 건강하려면 똑같이 운동을 해야 한다. 그래서 청소든 나든 똑같이 하루 3끼 밥을 먹는다. 거나 나는 좀 건강한 운동도 하고 새끼밥을 맛있게 먹으며 마음에 맞는 친구들과 후배와 교류하고 집에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면서 나는 이미 충분히 많은 걸 가진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면서 깊이 공부했습니다. 블로그에 목표를 공개하고 미션을 가능한 기획하면서 가장 많이 많은 신분이 있습니다. 우리 목표는 순서는 8억 원, 15억 원은 그냥 옛날 말이고 지금 35억 원, 55억 원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면서 목표를 수정할 생각 없느냐는 내용입니다. 동네 할머니 한 분이 있습니다. 할머니 젊었을 때 아끼고 모아서 전적으로 내 집 마련을 했습니다. 2층에 살면서 다른 방에서 나오는 원천으로만 생활비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남편번호는 완전편 용선을 제외하고 계속 모아서 오피스를 하나 샀습니다. 저도 많은데 그만 아니지만 70대 부부명 사용할 정도는 충분합니다. 지금 남편은 적게 벌지 않는데 저희 인사가 직접 할머니 소원식권을 한 생각 하원에 조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면 전처입니다. 주인이 말가는 말도 안 해서 계속 대놓고 누가 더 크게 하자면 좀 그렇게 터져 써버렸는데 나도 작은 빌라를 하는 하신 언니 결정동 세고 그러니까 많은 아침에 정도산 수도가면서 수술하게 침묵교환대 소인자하고 수수하게 다니면서 살고 있습니다. 60세 후반의 남자도 알고 있는 게 좋잖아요. 뭐 대체로 알고 구나 할수 있습니다. 연동지지 저는 생생 공부하는 고장이 사연하는 같은 말입니다. 장사한테는 가는 보통 사를 시켰으므로 남은 재수가 없습니다. 저는 재직과 제 집으로 적어나면서 상부 부동산을 여행을 다니며 살고 있습니다. 부모는 전부모에게 마지막으로 갈아탄 집으로 재개발을 급여를 축적해서 곧 새 아파트 입주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그 며느리는 납니다. 더 많은 돈이 욕심나는가라고 묻는다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돈이 필요하냐고 물는다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예전에 우리를 보던 부자가 돼서 책을 썼다는 사람들의 다양한 강의를 듣고 만나고 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표당에서 그 서건을 사회에서 계획 사회 위해 성을 샘플을 받은 말들 많이 수입하고 싶었습니다. 집 불에서 가니까 실제 가서 가져간 것을 열심히 공부하고 했습니다. 하치는 평소 예상과 다른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가민수장 수익 투자 스미차 이상의 수준이 집에 쪽에 안전 내용의 책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저자는 집이 제공하는 직장이나 신집을 구할 돈 몇 억 원을 모두 투자에 활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책에는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살지부터 필요한 진짜 평범한 직장인 신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책에 쓴 투자가 전부이고 돈을 강의로 벌고 있다고? 솔직히 하게 답변을 준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자로만 몇백만 원이 나가고 본업에서 번 돈으로 이사를 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책에서 벌었다고 한 100억 원은 대출과 보증금을 포함한 금액이며 순자산은 그건 10% 정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이렇게 다짐해서 세상에 소개되는지 알게 되다 환상이 사라졌습니다. 아주 좋은 문장에 그럴싸한 책보다 조금 덜 다듬어졌다는 더라도 솔직하게 패를 모두 공부하고 다중의 선택하게 하는 책이나 강의에서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수다를 시작한 지 1, 2년밖에 안 되어서 지금 분위기밖에 모르고 적 직장인과 중독점이 많았다면 차라리 이렇게 전세 조건을 분분하면 받아들이는 독자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나에게 적용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이 맞다고 해석했다가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 그동안 날린 시간 때문에 화가 난 경험이 동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자라고 해선 부자나 낯서는 사람들과 평범하지만 알차게 사는 사람들은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자에 대한 환상을 갖고 굳이 더 높은 공약을 향해 선천적인 달리기를 하지 않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경제적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는 자주 실감합니다. 내가 좋아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으면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아하는 일이 뭔지 다음 탤런트는 뭔지 구분할 시간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하는 사람들과 안정적으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가볍게 해서 시간을 보내는 신도심에 원하는 만큼 에너지 수 있습니다.